지금부터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치료 방송한 내용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환자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 과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갑자기 아파서 단 1도 못 움직이는 상태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이분 처음 상태를 먼저 좀 보시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표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통증은 굉장히 아주 심한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좀 표현하자면 단 1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아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정형외과 선생님 보시면 아마 대부분 시술하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수술은 아직 손대기는 너무 젊고 그러니까 시술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오늘 통증을 상당히 많이 줄여버릴 거거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걷어절미, 움직이는 거 대단히 힘드니까 다리 드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두 다리 다 들어가요. 파이팅. 아우, 이거 못 들어요. 파이팅. 네, 들기가. 한번 애써봐요. 안 돼, 허리 아파. 자, 아까처럼, 근데 이분이 지금 신경학 잠깐 멈추고요. 이분은 지금 허리 내 앞 때문에 두 다리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허리 수술을 하신 과거력이 있고요. 갑자기 아픈데 지금 너무 많이 아파요. 아마 이런 경우라면은 그 수술이나 시술하시는 전문의 선생님께 갔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시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례의 환자를 제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즉 증상이 없다라는 거는 SR을 해보면 알아요. 아프긴 하지만 참고 다리를 들 수가 있더라고요. 다리 들어가요. 들만 하죠. 네. 아프긴 해도. 네, 아프죠? 네. 그 다리 들어가요. 들만 하죠. 네, 왼쪽은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하고. 네, 오른쪽.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라는 뜻이죠. 신경학적 증상은 없고 굉장히 많이 아픈 통증만 있는 상태. 근데 그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은 아마 전문의 선생님들 모두 동일할 겁니다. 일단 쉬게 해보고 안 되면 시술하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 치료 결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돌아봅시다. 돌 때 어떤 거 보시고? 훨씬 낫네. 훨씬 낫죠? 네, 다행이다. 자, 아직 치료, 이제 본격적인 치료 좀 이따 할 거예요. 예. 반듯하게 누워봐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 한번 보자. 이 정도면 오늘 좀 좋아지겠죠? 예. 다리 쭉 펴고. 자, 두 다리 다 기분 좋게 올려봅시다.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쭉. 그렇죠. 점점 더 많이 올리면 더 좋지. 한 번 더. 쭉. 오케이. 나이스. 됐어요. 수고했고. 자, 이게 당일날 일어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피드백은 이런 순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잠시 언급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우리 학계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피드백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보면은 보통 치료가 제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치료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단계 치료는 약물이나 간단한 물리치료, 휴식을 1단계라고 보자고요. 그다음 2단계는 굉장히 심한 통증은 있으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사례 환자를 2단계 환자라고 보자고요. 3단계는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신경 손상이 있겠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3단계 환자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 환자분은 1단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의 경우에는 뭔가 처치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넘기고 바로 3단계.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1단계에 맞는 치료, 2단계에 맞는 치료, 3단계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2단계에 있는 환자도 3단계의 처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굳이 시술이나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2단계류의 환자분들이 시술이나 수술하고 오시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를 포함을 해서 그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2단계 수술까지는 필요 없으나 아주 심각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처치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좋아지는 환자 사례가 아주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2단계 선에서 막아버리면 굳이 3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시술이나 수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평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현대의학이 주는 대단히 큰 선물이다 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처치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술이나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이런 2단계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시술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너무 많이 아파서 끙끙거리는 환자가 있다면 본인이 그 전문의 입장에서 이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술이나 시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거지, 만약에 2단계로 뭔가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비수술로 접근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바로 2단계류의 환자, 너무 아파서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그런 환자를 잘 조절을 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제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은 anterior sacroiliac ligament 쪽을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드릴 때 이해가 되시려면 전기 치료라는 영역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깊이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들으시기 바라요. 실제로 저희 전기신경질 학회 내에서 함께 스타디 하시는 선생님들은 깊게도 들어가고 얕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이미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굳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간 수준, anterior sacroiliac ligament 쪽을 타겟을 삼고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신경을 하나 얹어보면 여기에 lumbar sacral trunk, 그러니까 소위 lumbar sacral plexus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인데, 뿐만이 아니고 L5에서 나오는 수페럴 글루테얼 러브의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선택을 해놓고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수페럴 글루테얼이 나오고요. 이 밑에 쪽으로 피리포미스 머슬이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페럴 글루테얼 러브 같은 경우에는 상둔부 혹은 엉덩이 통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나이를 먹으면 메디우스 머슬을 힘을 못 써요. 그거 아시잖아요. 미니머스 머슬과 메디우스 머슬 사이에 얘가 기시를 하는데 이 신경이 근지배력이 떨어지는 소위 노화 과정이 생기면 당연히 엉덩이 근육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뒤에 골반, 허리 쪽 부분에서 얘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까지 접근을 해야지 돼요. 접근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은 다리 쪽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앵클, 발목의 움직임이 있고 종아리에 꿈틀거림이 있고 힙 조인트, 고관절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건드리고 나면 대부분 통증이 상당히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자극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PAF가 반응을 해서 도살혼으로 통증 신호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 역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역으로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보내는 조건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건값을 잘못 맞추게 되면 전혀 효과가 없죠. 혹은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건값 찾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도식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녹시우스 스티뮬레이션, PAF가 과민화된 통증 신호를 반대로 잡아줄 수 있는 조건값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여기서 먼저 컨트롤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여기서 걸러진 통증 신호가 도살혼을 통해서 상위 레벨로 전달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EPSP 과정, 익사이테토리 사이클로 이렇게 돌다가 조절이 된 상태의 신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인히비토리 사이클로 전환이 되면서 통증이 조절되고 조절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 부위가 바로 또 이 부위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으나 이제는 기준값을 잡아서 조건값대로만 제대로만 적용해주게 되면 인플라메이션만 아니라면 거의 100% 동일한 재현성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건드려줘요. 건드려주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방금 지금 하는 이 동작 테스트입니다. SLR만 너무 체크하지 마시고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리 쪽에 내압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고요. 허리에 압이 높은 경우에는 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좌로우로 흔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뭔가 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보게 하고 좌로우로 돌려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잘 움직인다 그러면 그만큼 이 환자는 당연히 좋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다음 단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부위가 어디냐면, 제가 요즘 아주 매력을 느끼고 체크하는 게, 하이포가스트릭, 일류 하이포가스트릭이라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클루니얼, 수페럴 클루니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류 하이포가스트릭을, 특징적으로 건드려주게 되면요, 걸을 때 통증이 훨씬 덜해져요. 그게 왜 그런지는 오늘 그거 공부하는 날은 아니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트렁크 플렉션이 단 1도 안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일류 하이퍼가스트릭하고 그 다음에 수페레 글루테럴 혹은 수페레 클루니얼 러브하고 함께 묶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적용값에 대해서는 모션 가지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SI 조인트를 건드려 주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 기전에 조금 전에 했던 이 방법은 저기 다리 쪽에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플랜타 너브에서 기시에서 발끝으로 들어가는 프로퍼 디지털까지 신경 전달이 될 수 있는 조건값을 맞춘다면 여기 그 SI 조인트 파트를 건드릴 때는 요 주변, 엉덩이 주변에 포커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포커스 디퓨전 테크닉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적용해 주고 나면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허리를 굳혀 세우고 숙일 때 뒤에서 잡아주는 힘이 생겨서 허리 숙일 때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적용해 주고 나머지는 뭐 일단 아까 이쪽 방향, 이 왼쪽 방향에서 적용했던 거 동일한 수페럴 클루니얼과 수페럴 글루테얼 러브를 재밌게 쳐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해당 신경의 과민화된 부분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값이 조건값이라고 하고요. 그 값을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환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임팩트 있게 좋은 결과가 있죠. 자, 마무리 치료를 합니다. 마무리 치료를 싹싹 하고요. 나서 이분이 뭐라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돌 때 어떤 거 보시고. 훨씬 낫네. 훨씬 낫죠? 네, 다행이다. 자, 아직 치료, 이제 본격적인 치료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예. 반듯하게 누워봐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 한번 보자. 자, 두 다리다 기분 좋게 올려봅시다.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쭉. 그렇죠. 점점 더 많이 올려. 자, 보시다시피 지금 한 20분 전후 처치를 했는데, 다리를 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리를 못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치료가 끝인가? 아닙니다. 그거를 좀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 일부를 발췌하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및 불편하다. 결국 환자는 아픈 거니까 그 원인들은요. 단순히 디스크 뭐 아니면 인대 손상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아플까를 고려해 본다면 총 8가지 그중에 7가지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조인트를 보호하는 리가멘트,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텐던 위에 관절을 당길 수 있는 근육, 그리고 이 5가지를 지배하는 신경, 그리고 영양 공급을 해주는 블러드 베설, 이 7가지의 평가를 우리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뼈에는 큰 이상이 없죠. 뼈 부러진 건 아니니까. 조인트는 아무래도 다른 요소, 리가멘트, 텐던, 머슬, 그 다음에 너브 괌이나 신경의 괌이나 역치가 낮아져 있는 거 때문에 조인트는 락킹, 부분적인 락킹, 메카니컬 페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리가멘트는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부어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머슬 톤이 높아져 있겠죠. 이거는 아프면 벤트럴 홀을 통해서 프레갱글리오닉 심파스틱이 발동을 하게 되면은 모션 이스케이프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이 긴장되고 긴장되니까 텐던도 같이 영향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신경은 굉장히 많이 예민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방금 전에 제가 처치했던 건 뭐냐면 신경, 근육, 그다음 텐던과 리가멘트 부분적으로, 리가멘트는 에피리가멘트를 공략을 했고요. 텐던 같은 경우에는 테노사이트 셀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스웰링이 있어요. 그 스웰링을 조절해주는 방법을 쓴 게 방금 전에 그 치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머슬을 안정화시키고 텐던과 리가멘트를 살짝 안정화시켜주게 되면은 조인트의 움직임, 그러니까 관절의 움직임 가동성이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면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상태로 그냥 끝내느냐? 아니죠.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100%는 아니지만 나가서 상당히 많이 도로 아파질 수 있어요. 그건 제 정말 오랜 기간 많이 경험했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뭘 하냐면 그 상태에서 좀 더 지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매뉴얼, 밸런스, 균형, 근육을 잘 쓰는지, 자세는 잘 잡는지 그걸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주고 나면 보세요. 통증을 조절하는 건 전기신경치료를 이용했어요. 요 부분, 여기 요 정도까지 될 겁니다. 이 정도. 그리고 조인트의 움직임, 무브먼트, 그러니까 풀 ROM 아니면 관절의 가동성이 좋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은 우선 얘를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 2차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이 치료를 하고 나서 개선된 임프루먼트 상태에서요, 보다 더 나은 임프루먼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72시간 내로 더 활성화되고 더 좋아지는 거는 무수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 환자분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 정도까지 되네. 그래도. 나이스하다, 그지? 이 정도면 나이스하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됐어요. 뒤로 제끼시고. 본래 저희 원장님께서 링거로 본래 이분은 저희 원장님이 상태가 너무 심하셔서 링거로 진통제를 쓰시려고 그랬는데요. 먼저 치료해보고 링거 쓰기로 결정하고 치료를 먼저 해본 겁니다. 했더니 이 정도로 좋아졌어. 그래서 링거는 안 맞았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오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 한 가지 치료를 가지고 모든 거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통증의 요소는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자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관련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처치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가 제 임상 30년 넘게 해보면서 내린 경험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PT가 보다 더 발전하려면 통증 조절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코칭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돼야지 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만 페인 컨트롤 펑션, 그리고 마지막에 ADL인데 이것만 제대로 해준다면 이렇게 죽자고 아파서 오신 분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컨트롤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2단계의 환자죠. 수술까지는 필요 없으나 너무 아픈 환자, 이럴 때는 뭔가 페인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환자한테는 대단한 은인이 될 거예요. 우리 각자 영역에서 1단계 질환자, 2단계 질환자, 3단계 질환자에게 딱 맞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우리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2단계, 굳이 수술이나 시술까지 할 필요 없는 환자가 수술이나 시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듣는 그런 상황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야지 현대의학이 발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아가서 물리치료학 자체도 아주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피드백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질학회 병원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전기신경질학회라고 클릭을 해보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웹사이트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보통 나올 거예요. WCN이 코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저희 학회 카페가 들어와요. 여기가 사실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쪽에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게시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분류를 해서 이 안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전기신경질학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연관 검색어에서 전기신경질학회라고 나옵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카페에서 보시면 우측 맨 상단이죠. 이 상단에 보시면 석삼자가 있어요. 석삼자를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똑같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됩니다.